네, 전국 신혼부부연합회 이준호 대표님과 또 이렇게 직접 자리의 발표를 하기 위해 와주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문진영, 박재욱 두 예비 신혼부부님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도 아직 신혼 예비 부분 아직 준비 중이신 빨리 권지훈 전 청년 대변인 노력하셨습니다. 회원님들과 같은 청년 세대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생생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김병욱 의원님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예비 신혼부부 여러분들의 결혼식 준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결혼식장 계약도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령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99명 이하 식사 제공할 경우인데 그래도 식사 미제공의 경우는 199명까지 약간 확대를 시켰습니다만 최소 보증 인원을 더없이 요구하거나 날짜 변경이 불가피한데도 위약금 부담을 신혼부부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한 행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왔는데 일단 4단계일 경우에 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취소하는 경우는 50% 위약금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을 이제 소비자 분쟁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 예식장 협회나 각 개별 예식장에서 지켜질 것인가? 이게 이제 분쟁이 돼서 소비자 분쟁 조정에 나왔을 때 분쟁 기준으로는 적용이 될 텐데 그거를 한번 점검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만 원짜리 답례품을 5만 원, 10만 원에 강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러한 갑질 하나하나가 예비 부부들에겐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 있어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 8월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최소 보증인원 조정을 가능케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제가 예식업 중앙협의회 측도 한번 만나보고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정책위와 전무위를 중심으로 정부 권고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부부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식장 부패의 그 이용 지침의 형평성 문제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비율이 급속히 올라오고 있어서 이에 발맞춰 정부도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70%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치는 이유를 빨리 만들어서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고 특히 오늘도 제가 SK바이오 사장님과 전화를 하고 왔는데 내년 초까지 우리 토종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파모스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자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감 치명률이 0.1%가 그러는데 코로나는 0.8%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독감 수준까지 치명률을 낮출 수 있게 토종 백신과 토종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방역 지침이 조금씩 완화돼서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문을 앞에 두고 주변의 여러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저희 민주당과 정부가 들어줄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 잘 기탄 없이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르지만 회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올 결혼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마치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듣는 이 자리를 만들기까지가 사실은 어쩌면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일종의 답을 드리지 못하면 정부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무릅쓰고 저희가 정말 부당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실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그것에서 저희가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도 좀 강구하고 찾아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 미래 연석회의에서 주로 청년 세대가 주로 겪고 있는 문제 아니면 향후의 미래에 겪게 될 문제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청년 세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어쩌면 결혼의 문제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의 이슈인데 그 무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좀 기분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평생 시작될 때 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행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좀 더 저희 정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시간을 어쩌면 불행이 아니라 좀 이렇게 행복한 기억을 좀 남겨드릴 수 있는데 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잘 듣고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훈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이름이 어렵죠.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왜 나왔냐 그러면 저희 피감기관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저희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와서 매를 맞아라 그런 차원에서 저를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내년 되면 제가 결혼 30주년입니다. 저희 때는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28살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어렵게 단칸방에서 출발하고 호텔도 잡을 돈이 없어서 콘도로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결혼 자체는 신이 나고 흥이 나고 설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준호 회장님, 문진용 예비신부님, 박재욱 예비신랑님께서는 이런 흥이 나고 신나는 결혼이 아닌 뭔가 복잡하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죄송하다 그럴까요? 선배로서 미안하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아갖고 작년 9월인가 10월에 아까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게 공고사항입니다. 우리가 착한 임대료 하면은 뭐 사익 감면도 해주고 하지만 어쨌든 공고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공고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준강제 또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것을 지키는 게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소비자원장님하고 지금 오전부터 통화를 했는데 아직 당장에는 이렇다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신혼부부를 결혼 앞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현장에 진솔한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오늘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의 애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욱 예비신랑님께서는 또 제 지역구 주민이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희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가 일단은 아시다시피 다 개인이에요. 개인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이제 너무 답답한 부분들, 뭐 법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말씀드리는 게 보증인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3, 4명과 한두 명씩 모이다 보니까는 어느덧 저희가 회원분이 약 6,000명 정도가 모여서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분들 중에서는 지금 결혼식이 끝나신 분들, 저도 이제 올해 5월 달에 결혼식을 마쳤고요. 저도 결혼식을 함에 있어서 좀 답답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라는 거를 이제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 주셨고 일단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인원을 이제 식사하시면은 99인, 식사 없으면 199인까지 이제 이렇게 좀 발표를 좀 해주시고 약간 백신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늘려가지고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웨딩홀에서는 이 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현재 펼쳐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 지침 이전에는 49인 식사에 99인 답례품 뭐 입장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협의된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답례품 말고 보증 인원을 예를 들어 뭐 30% 정도까지 협의를 해줬다 이거였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그렇게 발표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웨딩홀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인원 늘려줬으니까 우리 이렇게 협의된 거 30%에서 10%로 다시 줄여야 돼. 이런 식의 발언들이 정말 웨딩홀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인원을 좀 늘려주시긴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금전적인 거라던가 답례품 문제, 뭐 금전적인 부분 등 아직 해결된 부분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회원분들께서도 사례라던가 뭐 희망하는 거라던가 좀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다중 이용 시설과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백신도 많이 맞았고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이제 예식장, 결혼식에도 이제 어느 정도 백신 인센티브가 도입이 돼서 앞에서 이런 인원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뒤에 그런 답례품이라던가 아니면 보증 인원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현장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저도 이제 예비식을 치렀고 앞으로 예식을 치르시는 예비 부부님들과 함께 좀 현장의 문제를 많이 인원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초에 예식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예식을 앞두고 참 즐거워야 할 때인데 2주마다 바뀌는 방역 지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악몽을 꾸고 이게 참 행복한 결혼 준비가 참 못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저희도 국민으로서 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뭐 협조를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협조를 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다른 다중이용 시설들과는 다르게 결혼식장에는 유독 엄격한 형평성이 없는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중이용 시설을 위험도로 지금 1, 2, 3그룹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결혼식장은 3그룹에 속하고 3그룹에 속하는 이 다중이용 시설들을 봤을 때 보통 면적당 인원 제한을 하거나 뭐 자리를 한 칸 띄어서 앉으면 허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혼식장만 유독 개별 결혼식에 개별 행사에 총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뭐 대중교통, 어떤 대중교통이나 뭐 공연장이나 일반 뭐 회사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이루어지는 연회장은 일반 식당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회사 점심시간에 이거보다 더 작은 공간에 뭐 50명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하는 연회장도 진짜 과장 안 보태서 이거 한 10배는 될 것 같은데 왜 거기에만 그렇게 유독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는 예식장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이런 칸막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고려 없이, 면적 고려 없이, 분리된 홀 고려 없이 결혼식장만 유독 다른 다중 이용 시설들과 형평성이 없는 지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이 너무나 뭐랄까 울분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뭐 여행을 취소하거나 뭐 주말에 갈 쇼핑을 안 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에 12월 결혼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저희의 이제 개인적인 커리어, 그다음에 출산 계획, 그다음에 가정 간의 뭐 재정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는 진짜 1년 지대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2주, 4주짜리 방역 지침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일반 뭐 여행, 뭐 일반 뭐 쇼핑 시설 이용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위가 물론 작년에 최소 보증 인원을 맞추는 것과 뭐 취소나 연기식 위약금 없는 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하였지만 정말 권고에 불과하고, 물론 권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만약에 정말 이게 소송으로 끌고 갔을 때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거는 권고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답례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예식장 계약서에 디테일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예식장들이 이제 사실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비 부부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거나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사실 예식장 입장에서 막무가내죠. 뭐 소송으로 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혼식을 취소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식에 본질적인 다른 행사와 다른 점들, 그다음에 또 다중 이용 시설들과 좀 유독 다른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31일에 결혼식을 하는 예비신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37이었습니다. 한 명조차 되지 않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OECD 38개국 중에 유일한 국가입니다. 1970년 이후 통계 작성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라고 봐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결혼식에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청년 문제로, 세대적인 문제로 봐주시고 간곡히 이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희의 깐부가 되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